그러면 이제 다시 안젤리나 졸리 얘기로 돌아가서요. 안젤리나 졸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은 걸까요? 안젤리나 졸리는 2013년도에 예방적인 유방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예방적인 유방절제술과 예방적인 난소절제술 두 가지의 이제 예방적인 수술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질병이 전혀 없었고요. 가슴에 유방암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한 70%에서 80%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머니 또 친척들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그 공포를 느끼시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를 빨리 잃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 양쪽 유방을 절제를 했고요. 그 이후에 2년 뒤에 2015년도에 양쪽 난소를 예방적으로 절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예방적 유방 절제술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또 원래 그 유방암 수술이나 이런 거에 비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유방암 수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방의 조직을 다 제거하는 것이 예방적인 수술의 주요 목표이고요. 되도록이면 유방 조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바로 유두 밑에 있는 그 유선 조직이죠. 그 조직을 많이 없애면 없앨수록 유두가 괴사되고 유두를 잃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건 뭐 일반적으로 유방암 수술에서도 저희가 많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방법적으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고, 하지만 암이 있는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있는 감실인프절 생성 같은 그런 수술을 하지는 않게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재건 수술을 동시에 해서 가슴의 모양을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로봇 수술들을 또 많이 시작하고 계시는 단계이지만, 로봇 수술도 예방적인 수술에 있어서는 상처를 조금 안 보이는 곳에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그런 문제를 극복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방적 유방절제술의 부작용은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예방적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어떤 만족도 같은 것들을 좀 원장님께서는 경험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더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방적인 유방절제술을 하고 나서 80%의 여성들은 대부분 만족한다 그래요. 근데 그 만족의 이유는 나의 불안, 언젠가 내 가슴에서 유방암이 걸릴 수 있다는 그 불안이 없어졌기 때문에 느끼는 만족도가 제일 크고요. 근데 그 전체 환자들 중에 한 5% 정도는 굉장히 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큰 후회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재건 수술을 한 이후에 그 재건 수술을 한 후에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재건 수술한 후에 보형물을 빼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복부의 다른 살을 이용해서, 지방을 이용해서, 근육을 이용해서 재건하신 분들 중에 또 그게 또 잘 안 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고, 하지만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제 예방적인 수술은 누구나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환자들이 불안감을 감소시킨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국내에서 예방적 수술이 근황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뭐 약간 수치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예방적인 수술은 사실 서양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안젤리나 졸리 덕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한국 유방암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건강한 여성,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걸리지 않은 건강한 여성의 경우에 예방적인 유방절제술, 양쪽 유방을 절제한 경우는 전체 보인자의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00명의 보인자가 있다면 1명 정도가 예방적인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수술을 한 것이고요. 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없는 여성이 예방적인 난소를 절제한 경우는 약 10% 정도, 10명에 1명 정도.
아까는 100명에 1명 정도였죠. 지금은 10명에 1명 정도가 난소를 절제하고 있다. 조금 더 많은 이유고요. 근데 이제 한쪽에 유방암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습니다. 한쪽에 유방암이 있는 여성이 반대편 유방암을 절제할 경우는 약 10%, 10명에 1명이고요. 그리고 유방암이 있었던 여성 중에 3분의 1은 예방적으로 난소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이제 유방이나 난소에 대한 걱정이 더 아무래도 병식이 높아지게 되면 일어난 결과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 결과가 이제 연도별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아마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의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여성분들에서 유방암이나 그런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방암을 예방하는 목적의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유방암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방암을 조금이라도 일찍 진단하는 2차 예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방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비만하지 말라, 살이 찌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라 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살이 찌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해라. 일주일에 5번 이상 최소한 30분 이상 땀나게 운동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유방암의 위험이 최소한 10에서 20% 이상 줄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꼭 지키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조기 진단을 위한 것인데, 조기 진단은 유방암에 대한 조기 진단, 난소암에 대한 조기 진단이 있겠습니다. 유방암은 유방 엑스레이, 우리가 이제 눌러서 찍는 그 유방 엑스선 촬영을 30세부터 시작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5세부터는 MRI를 1년마다 찍어서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암 예방을 위해서는, 난소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난소, 질 속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난소를 보는 초음파와 그다음에 종양 표지자인 CA125 검사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시행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난소절제술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데요. 예방적 난소절제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방적인 난소절제술은 복강경, 물론 저희가 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산부인과 선생님이 하시는 수술이지만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이고요. 미국에서는 뭐 입원을 시키지 않고 당일로 퇴원할 정도로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자궁이 있고 그 양쪽에 나팔관이 있고 그 양쪽에 이제 난소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사실은 난소절제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팔관과 난소를 같이 절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소나 나팔관이 같은 기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나팔관에도 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난소와 나팔관을 모두 절제하는 것이 이 수술의 목적이고, 자궁을 저희가 예방적으로 수술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고, 수술 시간도 대부분 30분 정도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배가 좀 아파하시긴 한데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유방처럼 겉에서 티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는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 질환에 대한 아직 부족한 인식 때문에 본인의 어떤 죄의식을 가진다든지 어떤 그런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좀 있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본인의 후손들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나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전문가에게 상담과 진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유전성 유방암은 또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방, 조기 발견, 치료에 삼박자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건강한 가슴을 위해서 또 다른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닥터핑크들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